예, 소개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펀메드 한번 검색을 해보면 MDI는 거의 논문이 없습니다. 리뷰 아티클밖에 없고 이게 포스럴 인스테빌리티는 굉장히 많이 150개씩, 160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도 지금 실제 외래를 봐도 엔티리어 인스테빌리티도 많지만 포스럴 인스테빌리티 운동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인이나 패소제네시스는 아직 엔티리어 인스테빌리티에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진단이나 트리트먼트 모두 조금 챌린징한 그런 디지즈가 되겠습니다.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건 포스트럴 인스테빌리티, 그 다음에 하이퍼렉시티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퍼스트 초이스로 리해빌리테이션 해야 되고 6개월 정도 치료를 해도 반응이 없는 경우는 수술적 방법을 시행하는 걸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posterior translation에 관계되는 것들이 posterior 레이브럼과 IGHL의 posterior 밴드, 그 다음에 posterior 캡슐인데 우리가 수술해보면 알지만 posterior 캡슐은 anterior보다 굉장히 얇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이 반복적인 마이크로 트라우마에 의해서 posterior 캡슐이 이제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던던트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레이브럴 테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은 하나의 인저리보다는 리피티티브 마이크로 트라우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단은 포스티리 어프렌전이 있는 건 있을 수 있지만 페인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환자가 찾아오는 건 대부분 페인 때문이고 뭐 다 아시겠지만 저킴 테스트를 체크를 해야 되고 MR이나 MR 아수로는 꼭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MDI 컴포넌트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스캐플라 디스카이네시스나 임피지먼트 신드롬이나 이런 것들이 룰아웃 해야 될 질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포스리어 프렌지 테스트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뒤쪽으로 밀면 페인과 프렌진이 생기는 거고요. 적 테스트 뭐 제일 패소그노모닉한 그런 피지컬이 되겠습니다. 빠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킴스 테스트는 한 45도 올리고 액시알 줬을 때 페인풀 크랑크가 생기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RI 찍었을 때 우리가 벤카트 리전 같이 앞쪽에 이렇게 테어가 있는 경우도 이렇게 있지만 시스트가 있는 경우나 레이블 하이트가 이렇게 낮아져 있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스코 파인딩에서도 이런 리버스 벤카트 레이블 테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드뭅니다. 대부분 이렇게 뭐 약간 크레비지가 있거나 아니면 플랩 테어가 있거나 디제너레이션이 있거나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는 뭐 엔트리 인스테빌리티하고 똑같은데요. 포스티리어로 포탈을 뚫고 엔티리어 인피리어, 엔티리어 수페를 뚫는데 저는 뭐 술자에 따라서는 뭐 저는 트랜스컵 포탈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보면서 앞뒤 쪽으로 이제 술자는 환자의 머리 위에서 앞뒤 쪽으로 보고 워킹 포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세븐 어클락 포탈입니다. 포세로라데라 포탈을 하면 6시 방향에 앵커를 박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뒤에 케이스 동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실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데브리를 하고 수처링을 해서 뭐 벤카트 리페어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IGHL의 포스티리어 밴드가 레스토레이션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세 남자 환자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뭐 여러 번 좀 다쳤고요. 지금은 운동하면 페인과 어프레인전 같이 있어서 내원했습니다. 렉스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티리어 어프레인전 테스트만 해도 환자는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리고 적 테스트에 포지티브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운동도 계속해야 되고 가능하면 좀 빠르게 수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MR 보면 이게 파열이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그노스틱을 해보면 뭐 앞쪽에 파샬 테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피리어, 엔티리어 쪽은 괜찮고 한 뭐 6시부터 시작을 해서 디제너레이션이 보입니다. 보이면서 프로빙을 하면 쑥 들어가고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디제너레이션 테어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고 대충 데브리를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컵 포탈을 뚫어야 되겠죠, 그죠? 저는 에이크로미온의 그 스케플라스 에이크로미온의
라테랄 보드에서 하면 이게 아래쪽까지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뚫고 나면 앞쪽과 뒤쪽, 이쪽이 앞쪽, 이 뒤쪽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세븐 어클락 포탈입니다. 요걸 이제 잘 뚫어야지 앵커를 박을 수 있고 6시 방향 앵커를 박고 뭐 프레퍼레이션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8mm 캐뉼라를 꽂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퍼레이션입니다. 저는 아스트로 케어는 거의 잘 쓰지 않고요. 이게 완전히 터져 있으면 봄 프레퍼레이션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쉐이버만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퍼레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 포스리어 쪽에 프레퍼레이션 하는 게 초심자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하나의 테크닉을 한번 보여주면 이게 뒤쪽에 어쨌든 두 개를 뚫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이게 당기면서 프로브로 당기면서 이렇게 쉐이빙이나 프레퍼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논문을 한번 보니까 윈도우를 내서 하는 뭐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이 레이브룸 쪽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넥 쪽에 프레퍼레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아래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프레퍼레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레퍼레이션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레이브럴 리페어입니다. 이게 이제 세븐 어클락 포탈에서 6시 방향으로 거의 직각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픽스를 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6시부터 수처링을 그리고 저는 초심자면은 앵커 하나에 실 하나 있는 걸 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포스트리어인 경우는 우리가 흔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크라우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6시, 7시, 8시 이렇게 타일을 계속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주고 마지막에 8시 정도를 수처링을 하면 여기 IGHL의 포스리어 밴드가 레스토레이션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정석원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이 드라이빙 스루 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캡슐라 프리케이션도 같이 해주는 걸 나중에 케이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트 인터벌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김도환 교수 환자인데 16세 남자인데 뭐 MDI 컴포넌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MRI 괜찮았는데 2년 후에 다치고 나서 왔습니다. 보면은 포스리어 레이브럴 테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고 이게 MDI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포스리어 레이브럴 테어가 있죠. 앵커를 이게 실이 2개 있는 앵커를 받고 이게 하얀색 실은 그냥 레이브럴 리페어를 하고 이걸로 프리케이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캡슐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브룸 같이 떠서 타일을 하면 더블 텐전을 줄 수 있겠죠.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법도 하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 25세 남자 환자 이게 뭐 멀티 하이퍼렉스트도 있고 MDI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브럴 테어도 있고 요건 앞에 정석원 교수 보여준 케이스하고 똑같아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테어가 있는 경우에는 레이브럴 프레퍼레이션, 그레노이드 베드를 프레퍼레이션을 좀 많이 하고 약간 오버랩 되게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헵은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고요. 보통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해주고 이게 뭐 시스테마틱 리뷰는 사실 잘 얻습니다. 이 결과가 어떨지 1100명 32개 스터디를 보니까 스포츠로 돌아갈 확률이 88%. 그러나 이제 프리인저리 레벨로 돌아가는 경우는 한 3분의 2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레이브럴 테어가 있는 케이스를 잘 선택을 하면 수술의 결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썸머리를 해보면 포스리어 인스테빌리티 여전히 진단하는데 조금 어렵고요. 퍼스트 초이스는 리해빌리테이션이라는 거,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재활을 하라. 그리고 아스로스코픽 캡슐러 리페어는 뭐 리커런스 레이트는 한 10%, 15%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3분의 2에서 프리 인저리 레벨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